자, 그러면 이제 남은 2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입니다. 자,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포상금. 자, 33조 1항의 금쟁이를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중개사법상 포상금 제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자, 일단 대상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통 암기했냐면 무, 부, 증, 광, 교 이렇게 해서 자, 중개사법상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하게 등록한 사람,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되거나 양수되어 받은 사람, 그리고 개공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한 사람, 그리고 거래질서 교란행위죠. 그러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자, 포상금 대상자인데 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다 포상금 주나요?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 틀렸고. 그 다음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을 준다는데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등록 관청한테 또는 수사기관에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 하는데 교란행위는 어디다 해요? 여기는 신고센터에다가 신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신고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주는 게 아니라 포상금은 다 누가 줘요? 등록 관청이 주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한다.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가 아니라 50% 이내에서 지불하게 돼 있죠. 네, 50%.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 여기 2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신청서를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거기가 2개월이잖아요. 여기는 1개월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 자, 배분 약정이 있다면 배분 약정에 따라 그런데 그게 없다면 균등 배분하죠. 네. 만일 따로따로 2건 이상이 접수됐다면 그때는 최초 먼저 한 사람 주잖아요. 자, 그래서 5번이 맞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이 특히 좀 신경 써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2개가 이번에 추가됐고요. 특히 교란행위는 신고센터에다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은 등록 관청이 지불한다는 거. 네. 자, 22번입니다. 자,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자,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의 실시기관은 시도지사죠. 자, 그래서 시도지사 맞고요. 그 다음 소공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는다. 그렇죠.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주로 이제 대상자들은 다 뭐뭐 하기 전 1년 이내 이러잖아요.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러죠. 네. 자, 폐업신고 1년 이내에 사무소 등록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자, 1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럼 실무교육이 뭐예요? 면제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맞고. 자, 중개법인의 임원 중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담당할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 법인의 사원 임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이수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중개 업무를 담당한 임원만 이 말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원 임원은 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들만 자, 실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다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실무교육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자, 여기가 위탁받아 할 수 있나요? 예. 교육 업무는 자, 대학이 교육 업무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업무는 여기도 위탁받을 수가 있어요. 자, 차이점은요. 시험 시행 업무 같은 경우는요. 자, 시험 시행 업무는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그리고 이제 협회, 자, 이렇게 이제 자, 위탁할 수 있고요. 교육 업무는 이제 이들도 똑같이 위탁받은데 여기에 이제 어디예요? 자, 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있죠? 자, 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학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지 자, 구분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중개사법상 위반 행위와 벌칙이 잘못 연결된 거. 자,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냐?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단순 암기죠. 자, 이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맞잖아요. 무부증직투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무부증직투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 확인설명서 보존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서식과 관련된 거. 자, 서식과 관련된 거 위반이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정지라고 그랬어요. 업무정지.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자, 서식과 관련된 건 다 뭐다? 자, 업무정지,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확인설명을 말로 하는 거. 자,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자,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위반했을 때가 500만 원 이하예요.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사무소, 이중 사무소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1년 1천. 자, 이거요, 이중 등록,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자, 이렇게 이중자가 들어가는 거 다 1년 1천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자, 이거 자격 사칭이죠? 자, 이거 1년 1천이고요. 그 다음, 휴업신고 위반했다. 이제 각종 신고하지 않은 거,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변경, 재개신고하는 거 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반한 거. 자, 2번이 잘못됐죠. 네. 자, 이것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24번. 자, 중개사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자격이 취소되면 결과적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는데. 자, 자격이 취소되면 뭐가 돼요? 3년간 결격이잖아요. 결격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등록이 취소해. 결격이면 필요적 취소잖아요. 네. 자, 2번. 개인인 개공사 사망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됐을 때 그 세대를 갖지 않은 자가 등록증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 이런 규정은 어때요? 없어요. 우리 예전에 있다가 삭제됐어요. 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자, 조심할 건 저 뒤에 우리 매수 신청 대리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자,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냥 그 임원의 결격사유를 2개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 중개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자,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한 거잖아요. 자, 그때는 이제 어떤 제재가 과해지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고, 자, 4번 지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해라는데, 자, 자격증은 이 말이 있어요. 그 사유서. 근데 등록증은 반납할 때 이런 말 있느냐? 없습니다. 자격증이만 있고요. 그 다음,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주사무소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이 한다. 그렇습니다. 자, 분사무소에 대한 각종 행정적인 것은 다 어디서 담당한다고요? 주사무소에서 담당해요.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번. 자, B군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공사 B형은 자, 그러니까 이제 B군에서 이제 중개사무소가 있네요. B형은. 그런데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A군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성사했었겠다. 자, 그러니까 A군에 있는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토지 매매계약을 지금 자, B형이 성사시켰네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는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B형은 A군 군수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자, 중개거래잖아요.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하고요. 신고는 어디다 해요?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B형이 A군 군수에게 신고하고요. 그 다음, B형은 신고서에 B형의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기재하나요? 자, 우리가 그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에 중개거래일 때 추가로 해야 되는 거 개공사 인적사항과 그리고 사무소에 대한 이 내용이 추가가 되죠. 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3번 갑과 을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여기 관여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서명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4번 질문.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자, 을이 농취증 받은 경우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신고하고요. 또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 허가 받아도 신고하고요. 농취증 받아도 신고한다고 그랬죠. 왜? 규제 취지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신고는 생략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신고 접수를 받은 A군 군수는 그 내용에 적합한 경우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 이게 이제 절차상으로.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26번 봅니다.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A군에 소지하는 X주택을 6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기 비규제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은 금액이 얼마? 6억 이상일 때. 자, 뭐에 대해서? 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신고사항에 추가되는 게 있었죠? 자, 그거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자, 틀린 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 이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입주 계획. 예, 이게 이제 추가 신고사항에 들어가죠. 그 다음. 자,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할 때요. 항목별 증빙 서류를 추가로 또 제출하나요? 아니죠. 자, 이거는 이 주택이 어디에 있을 때? 투기 과열, 자, 지구에 있을 때. 자, 투기 과열 지구에 있을 때 하는 거죠. 투기 과열 지구.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만. 자, 그래서 2번이 자, 틀렸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하지 않아요. 네. 자, 3번.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 을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한다. 그럼 이제 이거 제출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할 때요.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이 서식을 작성하여 이제 제출하는데, 자,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 그런데 매수인이 이거요. 자,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매수인, 외의자가 이걸 제출할 때, 그러니까 매도인이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때, 그럼 그 사람한테 자 25일 이내에 이걸 제공을 해야 돼. 왜? 30일까지 우리가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늦지 않게 하게끔 자 25일 이내에 제공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절차와 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나왔던 25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물어보는 각도가 달라요.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개공사 갑은 동작구에 소재하는 엑스토지. 자, 동작구에 소재하는 물건입니다. 매도인 A, B 간에 5억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토지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개거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개공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A, B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개거래이기 때문에 누가 한다고요? 갑. 그래서 개공사 갑이 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고 의무자는 어디다 해야 되는? 신고관청. 그럼 신고관청은 어디다? 부동산 소재죠? 따라서 동작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거래 당사자인 A, B가 신고 가액을 자 3억을 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운계약서 써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자 갑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거래가액을 줄여서 신고했어요. 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무슨 신고가 되냐면 자, 거짓 신고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거짓 신고가 되면요. 갑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냐? 자, 거짓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취득 가액의 자, 5% 이하 과태료죠. 5%.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해 달라 요구를 한 A, B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얼마가 돼요? 이들이 5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해 달라 요구한 사람들,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얼마다? 이들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은 맞고 이제 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자, A와 B가 5%에 가니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 바뀌었어요. 자, 이거 바뀌었고. 그다음. 그럼 이제 과태료는 당연히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구청장은요, 이게 이제 등록 관청이잖아요. 그럼 등록 관청은 갑 개공사가 이렇게 과태료 받았다는 걸 몰라요. 자, 그래서 신고 관청이 등록 관청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부과일로부터 10일 내에 이렇게 되죠. 자, 부과일로부터 10일 내. 자, 다음 달 10일이 아닙니다. 자, 틀렸고요. 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는 잘 푸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28번. 자, 이번엔 주택임대차. 자, 이번에 신설된 거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주택임대차 신고. 자, 틀린 거. 자,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자,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하는데 어디다? 주택수호지에 관한 신고관청.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되죠. 보증금은 6천만 원, 그리고 월차임은 30만 원을 뭐 했을 때, 자, 초과했을 때 신고 대상이고요. 그 다음, 자, 신고 대상 지역,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세종시와 제주도 얘기하는 거고요. 시는 다 들어가고, 여기 조심해야 돼요. 군 지역은요, 광역시하고 경기도 내로만. 광역시하고 경기도 내로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자치구 있잖아요. 자, 이 자치구는요, 그러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자치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조심. 그러면 비자치구, 자, 비자치구 내에 있는 것은 신고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 구가 있다면 여기 시잖아요, 시. 그러니까 여기 시가 있으니까 비자치구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이제 군 지역은 여기고 대신 이제 읍, 면 이런 데 있잖아요. 읍이나 면 이렇게 행정대. 이런 데가 이제 아니죠. 이런 데가.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신고 대상 금액 그리고 신고 대상 지역. 자,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4번. 자, 보증금 차임 증감 없는 갱신계약입니다. 자, 이렇게 갱신계약. 자, 갱신계약은요. 자, 보증금 차임 증감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갱신계약 요건 행사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잖아요. 자, 보증금 차임 증감이 없는 갱신계약 이거 중요해요. 자, 이거 증감이 없는 갱신입니다. 그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 신고서 자, 작성도 그다음에 제출도 다 대행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 계약을 개공사가 중개를 했다고 해서 개공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개공사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단 이런 식으로 위임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29번. 자, 신고 제도와 관련된 포상금. 자, 우리 중개사법상 포상금과 여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상금은요. 자, 대상자, 여러분 아시죠? 대상자는요, 부동산 거래시는 다 뭐예요? 거짓으로 신고한 게 다 대상자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거짓 신고.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또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해제 등이 됐다고 거짓 신고. 또 계약이 체결됐는데 거짓 신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 부정하게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고 대상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거 포상금 대상자 맞고요. 그 다음, 이들에게는요, 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포상금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과태료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주고요. 자, 지급결정 통보받은 신고관청.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신고관청 이렇게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포상금 주고요. 그 다음,
포상금 액수는 얼마예요?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얼마예요? 100분의 20. 그래서 2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자, 그래서 거짓 신고는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20%.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들은 건당 50만 원 주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언급이 안 됐지만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30번 문제. 자, 외국인 갑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자, 신고. 자, 이제 외국인 특례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뭐예요? 아하, 이거 허가 대상이다. 이거 아셔야죠? 허가 대상. 자, 옳은 거. 자, 강동구청장은 갑이 그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의 구역지역 목적 달시 지정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자, 허가는 될 수 있으면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반드시 해줘라. 기속이에요. 그런데 6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이에요? 이거 15일이죠. 자, 15일.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갑이 해당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취득을 했어요. 자, 허가받지 않고 취득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벌 대상입니다. 신고가 과태료 대상이죠. 그 다음 갑이 해당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허가를 받아라는데 지상권 설정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외국인 특례는요 다 소유권 취득 계약에 해당돼요. 소유권 취득. 자, 그래서 아니고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갑이 해당 토지를 매매 계약으로 취득합니다. 자, 이거 이제 조심하세요. 자, 매매라면요,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약 체결로부터 여기서는 30일입니다. 왜?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30일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 그렇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단순히 신고하는 500만 원 이하잖아요. 예.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만일 매매가 아니라 이제 교환 계약이나 아니면 자, 증여 계약으로 취득했다면 이제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특례 규정은 이제 계약 체결로부터 이거 60일 내 신고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니까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다음. 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자, 보니까 여기 경매로 취득한다고 그랬네요. 자, 경매는 계약 이외잖아요. 계약 이외에는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자, 경매는 잔금 납부할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로부터. 자, 60일이 아니라 자, 6개월이죠. 계약이 60일이고 계약 이외나 계속 보유는 6개월 내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자, 4번이 자, 되겠습니다. 자, 31번. 자, 부동산 거래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틀린 거. 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통 이제 5년 이내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5년 이내 그 기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다. 이게 적발되면 빨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리죠. 이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요. 반드시 뭘로? 문서로 이행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이행 강제금. 자, 토지 취득 가액입니다. 토지 취득 가액의 20%가 아니죠. 이거 100분의 10이잖아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다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굳이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지한다. 자, 여기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자, 32번. 자, 분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제 장사법 얘기인데요. 자, 공설이나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 기간. 자, 여기 이제 설치 기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얼마? 자, 30년으로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 연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연장을 할 때는 반드시 얼마로? 또 마찬가지 30년으로 연장을 해야 됩니다. 30년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연장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에서 30년 미만 기간 내에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도 할 수 있고요. 자, 4번 질문. 자, 가족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한 기당 점유 면적이, 자, 가족묘지잖아요. 또는 자, 개인을 제외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그 다음에 법인묘지는요,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또 합장을 하더라도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랬어요. 네. 그 다음, 자, 설치 기한이 종료된 분묘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 철거해야 돼요. 자, 언제까지? 자, 1월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1년이죠. 자, 1년 내에 철거하고 결국은 화장이나 봉안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33번. 자, 확인 설명서 1번 서식. 자, 이제 주거용 건축물인데, 자, 이 작성과 관련해 틀린 거.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입니다. 이건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아파트를 포함이 아니라 뭐예요?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얘기하죠. 왜? 아파트는 이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틀렸고. 자,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2라는요, 임대차의 경우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거 임대차인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 말고 또 어때요? 거래 예정 금액할 때, 자, 이거 공시가격이나 또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이 파트도 마찬가지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취득감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있잖아요. 여기는 생략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3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조건입니다. 이 라는요, 개공사가 임대나 매도나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방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항목은 의뢰인 협조가 필요한데 의뢰인이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자료 달라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조건이랄지,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시설 상태랄지, 벽면 도배 상태,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란에 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거 이번에 최근에 신설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여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란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이것도 기재합니다. 자, 물건의 표시 건축물란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예전에 없다가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추가되고 이것도 추가되고, 자,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네. 자, 34번. 자, 이제 실명법이네요. 자, 틀린 거. 자,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서 갑이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격려하였다. 자, 그 을은 다시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그러니까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하고 갑이 매도인 병과 계약을 했다고 그랬네요. 자, 그럼 매도인 병과, 자, 갑이, 자, 이렇게 매매계약을 했는데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는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을이 정에게 이것을 처분했다는 얘기죠. 자, 뭐예요? 3자간. 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자, 항상 명의신탁 약정은 다 둘 다 무효죠. 자, 종류 불문하고 다 무효.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된 등기. 자,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자, 무효죠. 무효. 자, 이게 무효니까 이제 여전히 소유권은, 자, 매도인, 자, 갑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자, 3번. 을의 부동산 처분 행위는 갑에 대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자,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려면 갑의 재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탁 신임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최근에 판례잖아요. 자,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자간 명의신탁도 횡령죄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명의신탁은 이제 구분 다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이거 구분 없이
전부 다 횡령죄가 인정 안 됩니다. 예. 자, 정은 우리 수탁자임을 알았더라도, 알았다는 악이잖아요. 그럼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이렇게 처분했을 때는 자, 유효하게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이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없다.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을 앞으로 이전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명의 신탁 자체는요, 그 자체가 반사의 질서랄지 또는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 자기 부동산을 찾아오는데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지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해달라. 이건 할 수 없어요. 왜?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되는데 이게 무효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이것을 말소하고 원상 회복한 다음 이렇게는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소한 다음 원상 회복해서 찾아가는 거. 자,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그런 말소를 당사자인 병이 해야 되는데 병이 하지 않으니까 갑이 병을 자, 어떻게 해서 대위하여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맞았죠? 자, 그러면요. 틀린 건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네, 다 맞았네요. 자, 최근에 기출문제가 특히 명의신탁 이쪽에서 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사례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해봐야 돼요.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임법상 대항력입니다. 자, 틀린 거.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자, 여기서 주택인도 그리고 주민등록. 자, 이게 대항력권인데 이걸 마쳤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네,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그 주택의 경락에 소멸한다. 자, 이럴 땐 경매로 넘어가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소멸하지 않죠. 자, 이게 이제 법조문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서에 집원만 기재하더라도 대항력 인정되나요? 자,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따라서 집원만 기재해도 인정이 되죠. 다세대는 동호수를 써야 되지만 자, 이것도 판례. 자, 보시고 그 다음 자, 4번 질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 대항력하고 보증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 전액 지급했다 안 했다 상관없이 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자, 이것만 갖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자, 대항력권은요, 대항력 취득 시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존속하고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자, 이제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 내용도 꽤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 판례도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자, 36번. 자, 이번에 신설된 주임법상 자, 계약 갱신 요구권.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틀린 거.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상가 임대차는 여기가 1개월 전이잖아요. 자, 상가는 자, 그런데 주택은 2개월이에요. 자,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다음 임대차인은요. 딱 한 번에 하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럼 4번 질문. 그럼 이제 이렇게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자,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 통고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데 자, 틀렸죠? 계약 당사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만 할 수 있죠. 자, 임대인 인정이 안 되고요. 임차인만.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조심할 것은 이제 또 이게 상가에는 이 규정이 없다는 거.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 그런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을 데려왔네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죠. 자,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4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37번. 자, 이번에 상가임대차입니다. 틀린 거. 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할 때는 어때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굳이 100분의 5 이거 넘지 마라.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증액 제한. 자, 100분의 5는 증액 제한입니다. 증액 제한. 네. 자,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감액입니다. 감액. 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그랬고요. 자, 임대차 종료에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하죠. 예. 자, 4번 질문. 자,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상가는 3기. 그다음 건물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요, 세무서장에게 자, 자료 열람 또는 제공 요청, 즉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 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정보 제공 요청에서도 이것도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자, 38번. 자, 권리금 계약이네요. 자, 틀린 거.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권리금밖에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이걸 방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때 이제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랬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해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 그랬죠. 자, 손해를 배상해라. 그 다음. 그럼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을 지급하기로 한 이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죠. 높은 금액을 넘는 게 아니라 자, 낮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시효가 있죠. 자,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효로 소멸하죠. 자, 그래서요,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39번. 자, 경매에 대해서. 자, 옳은 거. 자,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요,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네요. 최근에는 배당 요구를 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 최근에 개정된 거는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죠.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그래서 이제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하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다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매수 신청 보증금.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자, 매수 신청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뭐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잖아요. 자, 이거 틀렸고. 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 농지 같은 경우는 경매로 받았어요. 그러면 자, 농지증 발급받아 와야 되네. 이걸 언제까지? 매수 신고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매각 결정기일. 자, 매각 결정기일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가지고 와야 허가를 해주고, 안 그러면 불허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매수 신고할 때는 자기가 1등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때는 가져올 수가 없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자, 지금 1번, 2번, 3번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지문 봅니다. 채권자가 매수인 경우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상계하고요, 신고하고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낼 수 있다. 일명 상계하는 거 있죠? 네, 이거 인정되죠. 이거 간편하게 하는 거. 그 다음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하고 법원의 촉탁에 등기를 할 때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바로 이때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이때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할 때가 아니라 대금을 납부할 때.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자, 매수인증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사가 자, 대리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에는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도 똑같이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예요. 그런데 자, 이거 언제 작성하느냐? 자,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작성한다는 거. 그다음 3년이 아니라 얼마예요? 여기는 5년간 보존한다는 거. 자, 이거 좀 주시.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사항이 우리 중개사법과 달리 여기는 특히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이 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있냐? 이거 투자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도 분석해서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자, 이 정도로 잘 알아두시고. 2번 매수인증 대리함에서 매각 장소 지평 부분에 직접 출석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공사나 이들이 대행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 사건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고 5년. 자, 여기서는 다 보존하면 다 얼마? 5년. 그래서 사건 카드는 5년.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도 5년입니다. 자, 4번 질문.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라. 자, 우리가 각 대리 행위 할 수 있는 거 총 7개 항목이 있잖아요. 자, 총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원래 그거 할 때마다 따로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날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다음 여기 나오네요. 자, 확인 설명에 여기에는 경제적 가치 이게 포함된다는 거. 우리 중개사법하고 다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0문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아마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본인의 실력을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하시고 9, 10월 과정을 잘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